박스 돌파입니다. 6월 27일 오전 6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2만 5천 명이 분석한 결과 실패의 30가지 주요 원인 중 결단력 부족이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닌 사실이다. 결단력의 반대말은 꾸물거림으로 이는 모두가 정복해야 할 공공의 적이었다. 이 책을 다 읽고 내가 제시한 성공 원칙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면 당신에게는 빠르고 확고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분석하여 보니 그들은 한결같이 빠른 결단력과 신중한 변경이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다. 반면 불을 썼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데 비해 결정된 사항은 너무 빨리 뒤집어 버린다. 헨리 포드가 가장 탁월한 자질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바꿀 때 신중했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포드가 완고한다고 말했다. 이런 성격이 잘 드러나는 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차라는 별명을 붙인 모델 T를 제조할 때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모델 T는 오로지 검은색으로만 출시됐다. 주변의 많은 조언자들과 구매자들에게 끈질기게 색상 수정을 요구했지만 포드는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 때문에 모델 T의 변화가 있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변화의 필요성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포드의 확고한 결단력이 막대한 불을 불러왔다. 포드의 확고한 결심은 단순한 고집으로 볼 수 있지만 결단을 미루고 재빨리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다. 목표만큼 불을 일구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신문이나 향간의 소문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해버린다. 의견이란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의 결정을 내릴 때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성공하기 힘들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기는 더더욱 어렵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휘둘리면 가지고 있던 열망도 사라지게 말 것이다. 내면의 조언을 들어라. 내면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성공 원칙들을 실천하는 때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조력 집단 외에는 당신의 확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조력 집단을 선택할 때는 당신의 목표에 완전히 공감하고 협력할 사람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무의식 중에 뱉은 의견이 당신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농담이라도 건넨 말이 조롱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누군가 악의 없이 그냥 뱉는 말이 의견이나 조롱이 되어 자신감을 꺾이게 마련이다. 누구나 자기만의 철학과 생각이 있다. 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단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이나 정보를 받아야 한다면 목적을 밝히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조용히 얻도록 하라. 지식이 얇은 사람일수록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 애쓴다. 그런 사람에게 되게 말이 많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습관을 기르고 싶으면 눈과 귀를 열고 입은 닫아라.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저 말뿐이고 잘 듣지 않고 말만 한다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만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당신을 질투에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획과 목표를 노출할 뿐만 아니다. 진정한 학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입을 열면 당신의 지식이 수준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실을 명심하라. 곁에 있는 모두가 당신처럼 부를 축적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계획을 무분별하게 떠벌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계획을 먼저 실행해 목표를 가로채 황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처음 내린 결심은 입안에 가두고 눈과 귀만 열어두라. 이걸 잊지 않기 위해 큰 글씨로 다음 문장을 써서 매일 볼 수 있도록 해주라. 무엇을 하려는지 세상을 알리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라.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무엇을 하려는지 세상에 알리기 전에 먼저 행동을 보여주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폴레옹 힐은요, 기회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기회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와 때로는 불운이라는 일시적인 패배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패배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온다. 때로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처럼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이야기했고요. 조금 전에 읽어준 책도 나폴레옹 힐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의 비스트라 에너지를 보십시오. 이 원전 관련 종목이거든요. 비스트라 에너지. 엄청나게 가고 있죠. 지금 쌍봉이거든요. 요거 뚫어버리면 또 나갑니다. 비스트라 에너지. 콘스탈 에너지. 이 월봉 보십시오. 월봉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다 한전 차트입니다. 자, 앞으로 한전이 이래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 가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비스트라 에너지, 또 뭘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다 잘 갑니다. 미국에요. 엑셀 에너지, 전체적으로 이 가격을 넘으면 한 파동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해외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해외 차트들이 보면요, 다우, 나스닥이 세 개가 같네요. 다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차트. 다우가 역사적인 신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봉상은 보면요, 이 모든 이평선의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파동이 더 나갑니다. 자, 한 번 더요. 이 모든 이평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다우 산업이. 그러면 한 파동이 더 나갑니다. 한 파동이 더 나갑니다.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업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S&P 50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6144 1호를 넘기잖아요.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은 이 6144 정도는 3포인트만 더 올리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되거든요. S&P 500이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볼게요. S&P 500이 작년 12월 달, 12월 달 2만 170이니까 한 10포인트만 더 올리면요, 역사적인 신고가 되거든요. 역사적인 신고로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미국이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있네요.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잘 들어도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는 뭐냐면 거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 거래량이라고 가장 생각하거든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갖다가 누가 많이 사는가 보자고요. 와, 외국인도 많이 사네요. 허허, 인버스를 많이 사네요. 코스피가 3,4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개인들 인버스를 많이 샀다. 수익률 하락이 위험하다.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많이 샀네요. 알 수가 없네요. 거래량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보면요, 이 가장 많이 샀고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이 샀습니다.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자, 거래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앞으로의 힘을 봅니다. 힘을요. 제가 한국전력을 제가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한국전력은 아마 여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직전에요. 저 여기서 알았어야 되는데요. 이 가기 직전에 이렇게 확 늘짜버립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기 직전에 한번 이렇게 확 늘짜버립니다. 늘주고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십몇일간 이렇게 행보를 합니다. 행보를 하면서 이 저점을 안 깨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한국전력이 이 거래량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이 차트를 믿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을 믿습니다. 거래량. 이 사상 최대의 큰 거래량이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요. 그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어야 된다고요. 이 거래량을. 저는 한국전력이 종가상으로 4만 원을 넘으면은 사기로 했거든요. 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3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매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더 주고 산다. 더 주고 산다. 저는 신문이나 한간의 소문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해버린다. 의견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의견이자 신문이나 한간의 소문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신문이나 소문은요, 값싼 상품입니다. 값싼 상품. 자, 저는 오로지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 자, 하인색 해볼게요. 자, 저는 다른 걸 안 봅니다. 이 거래량을 본다고. 와, 이 외국인 기관들 쓸어 담네요. 하이닉스는 기관들이 막 세게 팹니다. 아주 세게 패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 보겠습니다. 주간 거래량 아직 많이 안 늘어났네요. 자, 차트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이래 음봉으로 갑니다. 음봉으로. 이 음봉으로 가버리면은 개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요. 기본상으로. 저는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넘어서 버리면은 추가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단지 시총 1위에서 10위에 들어가는 종목만 그렇습니다.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 시총이 큰 종목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니죠. 시총이 작은 종목은 또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저는 이 작은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작은 종목은요. 자, 그럼 선물 가격들 한번 볼까요? 원유가 조금 오르네요. 조금 오릅니다. 이 올라보이 뭐 크게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을 끼고요. 자, 구리, 금 같은 거 볼게요. 야, 이 뭐야? 구리가 엄청나게 오르네요. 와, 이 구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구리가 정말로 많이 오르네요. 와, 구리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구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네요. 2.43% 올랐거든요. 돈 가격이. 와, 이 구리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구리 가격. 야, 이 구리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요, 이 시세가 이래 난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납 가격은 뭘까요? 납 가격, 납 가격, 납 가격. 납 가격은 조금 내리네요. 조금 내리지만 구리 가격이 지금 이 현물 시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현물 시장은 의미가 없다고요. 이 구리 현물 시장은 의미가 없고요. 선물이라는 인대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리 가격 한번 볼까요? 구리 가격 한 번 더 볼게요. 구리 가격. 이 선물이 중요하거든요. 이 선물. 다른 거 안 봅니다. 이 선물을 봐야 됩니다. 이 선물을 봐야 되거든요. 이 선물이 가격이 올라가면 현물 가격에 끌어당기게 된다고요. 선물 가격 보십시오. 이 구리 가격이 거의 뚫으려고 합니다. 경기가 상당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IT 서비스가 여기 1300 정도 내려오면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네카오를 완전히 패대기 치버렸습니다. 이 보십시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들만 왕창 샀습니다. 이게 다 팔고요. 이게 다 팔은 거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샀는데 다시 기관과 외국인이 실에 엎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요. 자, 그러면 차트도 전체적인 차트를 볼게요. 야, 음식료가 외국인들이 쓸어 담아 버리네요. 와, 이 보십시오.
기관도, 개인도 많이 사네요. 섬유는 개인들이 다 그립니다. 와, 섬유는 상당히 좋네요. 종이도 좋고요. 화학도 마찬가지네요. 화학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쓸어 담네요. 제약도 그렇고요. 비금속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뺍니다. 금속도 외국인 기관들이 삽니다. 기계도, 예, 그리고 전기전자도 많이 삽니다. 외국인 기관이. 의료정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요 운송 장비가 이 보라고요. 자, 운송 장비라는 것은 자, 기관하고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이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관이 내려야 되는데 기관도 가기 때문에 예, 이는 유통은 별 의미가 없네요. 전기가스 보십시오. 개인들이 많이 사네요. 또요. 이 개인들이 많이 사네요. 또 기관하고 외국인 또 빠지네요. 이 참.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건설, 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사네요. 운창이 바닥이네요. 외국인들이 서서히 사기 시작하네요. 개인들 팔고 기관은 사고요. 통신은 좀 헷갈립니다. 금융도 헷갈립니다. 자, 정권은 기관들이 패대기 치버리네요. 야, 정권을 갖다 기관들이 완전히 다 던져버리네요. 기관들이 수익을 냈다 소리죠. 여기서부터 샀거든요. 기관들이 24년도 1월 달부터 사가지고 와, 다 팔아버렸네요. 하하, 뭔땐 놈들요, 기관 새끼들. 참, 이러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권을 보십시오. 이 기관들이 이거 사가지고요, 이 다 끌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방에 다 털어버렸네요. 와, 이 털은 물량을 개인들이 한 방에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정권주는 조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크게요. 보험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일반 서비스는 개인들이 싫어하네요. 제조업도 개인들이 싫어하네요. 제조업이 참 좋네요. 예, IT 서비스도 마찬가지네요. 개인들이 다 팔고 나니까 쫙 감올리버리네요.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싹 던져버리네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갖다가 야, 참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지만은 이런 것도 다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되지만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옛날에는 한번 추세가 격신되면 계속 갔는데 요즘은 한 번만에 변심을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변심을 해버린다고요. 예, 종목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그 기계라는 것은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답니다. 예,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때로는 불운이나 패배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패배라든지 예, 불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기회로 변합니다. 이 보라고요. 일봉상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지 않습니까? 예, 오로지 저는 가격만 봅니다. 가격과 거래량만 보면다고요. 예, 큰 추세를 봐야 된다고요. 큰 추세를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자, 이 구간이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한전이 생긴 이래로요. 그럼 이 구간의 거래량을 합쳐야 됩니다. 이 구간의 거래량이 합쳐 보십시오. 이만큼의 가격을 갖다가 한 인도는 갑니다. 인도는 가거든 6만 원까지 가야 됩니다. 최소요. 한국전력이 큰 추세를 보면요. 예, 그리고 자, 한국전력 SK 하이닉스 예, SK 하이닉스도 보면 역사적인 신고거든요.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해도 무난하다. 주인이 바뀌고 신고가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이닉스가요. 한국전력은 겨우 이 자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를 다시 이렇게 또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를 사야 됩니다. 하이닉스를 사야 될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추세가 완벽하게 돌파가 나왔거든요. 자, 이 추세 돌파를 믿어야 됩니다.
이 추세 돌파를 믿어야 된다고요. 이 추세 돌파를. 이 종목이 ROE가 30이고요. 퍼가 10이라고요. 퍼가 10. 그러면 앞으로 퍼가 30이 가야 되거든요. 퍼가 30 가기 위해서는 3배 더 가야 됩니다. 3배. 그럼 30만원, 3배면 90만원까지 갑니다.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퍼가 30이 돼야 되니까, 예, 퍼가 30이 돼야 되니까, 이게 29만원이, 퍼가 한 20만원이 퍼가 30이다 칩시다. 10이다 칩시다. 20만원이면요. 퍼가 30이 가면요. 3배 정도 가야 되거든요. 최소 60만원 가야 됩니다. 퍼가 30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끝납니다. 하이닉스는 퍼가 30이 돼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 3배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60만원입니다. 목표가가요.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 한번 더 볼게요. 퍼가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퍼는 7이거든요. 7. 7이니까 3배 더 가면은 73. 3배 더 가면 12만원 목표입니다. 예, 최소 12만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자, 그 다음에 현대미포. 예, 현대미포가 퍼가 74네요. 퍼가 74입니다. 하하, 상당히 높네요. 현대미포가 이 무거운 종목이 이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무거운 종목이 신고가를 냈으면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나갑니다. 자,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한 파동이 더 나갑니다. 이렇게. 자, 현대미포가 한 파동이 더 나간다는 여기서 이만큼 더 간다 소리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이 가격을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신천지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 자, 신천지로 갑니다. 신천지. 새로운 세계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현대미포는 요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의 단계, 예, 한바탕에 더 올라간다는 단계의 신호가 떴습니다. 현대미포, 하이닉스, 그 다음에 요 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지주라든지, 하나금융입니까?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역사적인 신고를 냈거든요. 보자고요. 이 역사적인 신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신고를 내면은 이렇게 막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고 나면 한 파동이 더 나갑니다. 자, 이런 흔들림을 잘 견디내야 된다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쿠폰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뿌리거든요. 이 소비 쿠폰을 뿌리면요, 7월 달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앞으로요. 물가가 높아지고 부동산이 폭등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폭등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주가 폭등이 나옵니다. 주가 폭등. 예, 이 거품 경제가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이 거품을 갖다가 이 거품 경제가 굉장하게 심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품 경제가 심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라든지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지금 거품 경제가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거품 경제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거품 경제가 벌어지면 주가가 이래 갑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과 주가는 비례합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주가는 비례한다. 주가는 인플레이션이 이래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가가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식을 삽니다. 지금 보면은 돈을 푸는데 주가가 5,000포인트 간다. 주가가 5,000포인트가 된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2배 갑니다. 아파트 지수가 만약에 3,000이다 칩시다. 주가가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가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3,000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최소 주택가격은요, 이 2배 갑니다. 2배. 주택가격이 더 무섭게 뜁니다. 특히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강남, 서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 쪽으로요. 저는 주식쟁이도 아니고요. 부동산쟁이도 아닙니다. 저는 일개 아주 작은 유튜브고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으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 이 돈이 풀리면요.
그 M2라는 게 있습니다. M2 광의적 통화가 있습니다. 이 M2가 증가하잖아요. M2에 비례해서 주가가 부동산이 비례를 합니다. 예, 이 말을 반드시 알아놔십시오. 자, M2 증가량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릅니다. M2 증가량 한번 보겠습니다. M2 증가량. M2 통화량이죠. M2 통화량 볼까요? M2 통화량이 지금 현재요. 한번 봅시다. 예, M2 통화량이 지금 아마 조금 5.6이네요. 5.6이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요. 2년의 예, 그 예적금을 말합니다. 요구불 예금이나요. 통화량이거든요. M2가요. M2가 또 보면은요. 이 M2가 지금 추세가 좀 좋거든요. 이 그림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M2가 했던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글로벌 M2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이건 알아놔야 됩니다. 협의적 통화가, 광의적 통화가 있습니다. 예, 현금이고, M1은 현금이고요. M2는 뭐 수익증권이나 뭐 이런, 뭐 MMF나 이런 거를 말합니다. 2년 이상 안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요. 지금 보면 뭐라고요? 25년 5월에는 예,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M2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주가와 글로벌 M2 통화량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다. 예, 이 뭐라고요? 실질적인 통화량이라고요. 이게요. 예, 지금 M2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요, 이 은행주들도 지금 금리를 7월 달부터 15억짜리 집한테는 전세 대출을 15억짜리 집은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네요. 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앞에 집 가격이 내린 거니 뭐냐면요.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물량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세하고 월세 물량이 싹 사라집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요. 부동산이 급등이 나옵니다. 이 나온다고요. 분명합니다. 제가요. 예, 이 지금은 서울이 아마 다음 달 되면요. 조정지역으로 묶을 겁니다. 서울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경기도로 또 넘어옵니다. 이게 뭡니까? 나비 효과거든요. 나비 효과요. 풍선 효과.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곧 지방이 날아갑니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 아파트를 갖다가 어, 지금 아마 LH에서 살 겁니다. LH가 빚이요. 130조입니다. 130조.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연봉이 있는 사람한테요. 1억짜리 연봉이 있는 사람한테 한 달에 관리비를 3만 원짜리 집을 지준다. 예, 지금 이런 포퓰리즘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1억 연봉짜리가 한번 볼까요? 1억 연봉 1억 연봉한테요. 자, 1억 연봉 사람들한테요, 관리비가 3만 원짜리 집을 만들어 준답니다. 이 뉴스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이런 연봉한테 이 보십시오. 연봉이 1억 맞벌이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 예, 이런 정책도 있네요. 진짜 이런 정책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주택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집을 거의 못 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풀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25만 원 이런 주는 돈은 어디서 노느냐? 예, 상위 10%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이 저소득자들한테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나라에 이래 돼 버리면요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어떤 식으로 냐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주식을 사면 됩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 이런 거 뭐라고요? 얼마나 잘 갑니까?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이런 것들은 날라가잖아요. 우리금융지주 이런 것들요 다 날라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이런 이 금융주들이 날라가네요. 자, 하이닉스 하고요, 하이닉스, 하나지주, 미포조선, 한국전력, 뭐, 요런 종목들만 사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는요, 이 기업은행은 조금 무겁네요. 예, 그다음 한국금융지주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는지요.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종목들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큰 종목들한테 시세가 아마 집중될 겁니다.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만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주식 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강남 아파트를 키웁니다. 강남 아파트. 이 강남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서울 전역으로 가고요. 서울 전역으로 하면 경기도가 갑니다. 경기도가 가고 나면요, 어디 가느냐? 지방으로 가거든요. 자, 이런 루트를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강남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초양극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로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강남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전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로 가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방 군소도시로 갑니다. 지금은 주식이요. 어디로 간다? 예,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큰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우리금융, 하나지주라든지 미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은 어느 정도 많이 맞았더라고요. 근데 현대건설도 그렇지만은 뭐 DLENC 같은 거 많이 갔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현대건설이 간다는 말이 뭡니까? DLENC가 간단 말이 뭡니까? DLENC가요. DLENC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 경기가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건설 경기가 살아있거든요. 앞으로요. 이 보라고. DLENC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갑니까? 거래량 실린 거 보십시오. 예, 현대건설이라든지 DLENC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다는 거는요. 건설 경기가 살아있고 앞으로요. 물가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뭐 CJ라든지요. 제일제당이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도 엄청나게 갈 겁니다. 예, 일단은 제가 지금은 강남이 가니까 강남 아파트 쪽으로 가야 되듯이 주식도 큰 종목 위주로 가고요. 큰 종목들이 3,300을 넘어가면 그때보다는 삼성전자가 갑니다. 삼성전자가 가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쭉쭉쭉 매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 종목이 다 가는 장이 됩니다. 자기 차례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전 종목이 다 가니까 자기 들고 있는 종목을 잘 가져가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